자, 이제 3편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뭔지, 생명보험 상품이 뭔지 이런 건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1편, 2편은 어떻게 보면은 암기도 해야 되고 어떨 때 때로는 그냥 제가 그냥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외우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약간 지문을 읽다 보면 상식적으로 틀린 지문을 골라내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3편하고 4편은 일단 사지선다 문제고요. 범위가 적어요. 그리고 매 페이지마다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적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학습하시면 되겠고요. 정말 고사장 앞에서는 제가 여기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내용들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면 여러분들 문제 나오는 거 상당수 여러분들 맞추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하시면서 문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생명보험 개별 약관, 생명보험 개별 약관이 아니라 개별 생명보험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개별 약관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표준 약관이라고 하죠. 표준 약관은 상법의 규정을 토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보험이라고 하는 것도 상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법의 큰 원칙에 규정을 받는데, 상법의 규정보다는 계약자의 권리를 당연히 보험업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서 그거를 더 축소하면 안 되겠죠. 상법보다는 더 확대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우리가 가로치기로도 자주 나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틀린 문제 지문을 만들려다 보니까 억지 지문도 나오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쓰고 있는 표준 약관은 상법의 규정보다는 계약자의 권리를 훨씬 더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명보험 상품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사망 또는 질병, 생명보험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질병은 어디하고 관련이 있죠? 우리가 물론 질병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산보험,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마지막 편에서 다루겠지만, 재산보험의 세 가지 상품이 뭡니까? 상, 질, 간이죠. 그죠? 상해, 질병, 간병보험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니까 사망 또는, 사망이니까 반드시 또는이니까 뭐겠습니까? 죽는 것 또는 살아있는 거에 관해서 우리가 약정한 금전 및 그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이 되겠습니다. 질병이 아니라 생존에 관한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가로치기 문제로도 나오고요. 여기서는 실은 이 약정한 금전이라고 하는 것도 가로치기에 나올 때가 있고요. 또 여기에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다. 이 부분도 또 수수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다 기억합시다. 사망 또는 생존, 그 다음에 약정한 금전, 수수, 이거 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험계약의 부합계약성,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떤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우리가 이것을 약관 전체를 우리가 수용하면 보험을 가입하는 거고요. 만약에 전체를 우리가 거절하면 일부만 거절할 수 없습니다. 난 일부 내용만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일부만 거절할게. 이건 안 되고요. 전체를 다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게 되면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할 수 없는 거고, 이거는 보험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부합계약. 여기 맞으면 내가 가입하는 거니까 누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제1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보험계약 계약이 성립다. 우리가 그 보험계약 성립의 요건이 뭡니까? 낙성계약이라고 하죠. 승낙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보험료를 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무슨 보험증권을 교부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승낙의 의사표시만 하면, 내가 청약을 하겠다, 내가 보험 가입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승낙의 의사표시만 하게 되면 보험계약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납입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이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험료 납입 여부는 계약 성립의 요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의 계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험계약자의 대표적인 의무는 고지 의무입니다. 고지. 그죠? 내가 중요한 병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위험한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알려야 돼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선의 계약성, 선의적으로 성실하게 알려야 된다는 거죠. 성실하게 고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위반하면, 그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자 돌림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해지가 된다, 이런 겁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자 돌림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험 가입한 후에 알리는 것을 우리가 통지 의무라고 하고요. 계약하기 전에 알리는 것을 고지 의무라고 하는데, 통지 의무나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지 사유가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약은 보험계약에서 기본이 된다. 우리가 보험계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험계약의 주가 뭡니까? 주계약이 있고, 주죠, 말 그대로.
그죠? 기본이 되는 거 기본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을 좀 더 보완해 주는 게 특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심적인 부분은 특약은 중심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보조적인 부분이고요. 이 특약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것은 주계약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주계약만으로는 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특약만으로는 가입이 안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지급 서비스 특약. 우리가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선택인데 특약을 할 때 우리가 돈을 더 내는 게 있어요. 특약 보험료라고 하는 걸 내는 게 있고요. 돈을 추가로 내는 게 있고 돈을 추가하지 않고 서비스를 받는 게 있습니다. 돈을 추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추가하는 서비스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장 추가 확대 특약이라고 하고요. 그냥 단순하게 돈을 추가하지 않고 서비스를 더 잘 받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제도성 특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선지급, 우리가 돈을 더 받는 거 아니에요. 먼저 주는 서비스는 선지급 서비스는 뭐라고요? 추가 확대하기 위한 게 아니라 돈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이 아니라 제도성 특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추가하는 보장 추가 특약과 제도성 특약을 구분하는 문제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체 보험은 가입 인원이 많기 때문에 계약 관리가 어렵다. 거꾸로죠. 가입 인원이 많고 그냥 단일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계약 관리가 용이해요. 그죠? 보험료도 회사가 여러분들 단체 보험을 가입한 회사가 일괄적으로 납입하기 때문에 훨씬 계약 관리가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험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보험. 미리 정해놓는다 뭐죠? 예, 정기보험이에요. 자, 특히 우리가 이제 말하는 사망보험은 기간을 정한 정기보험과 기간 정함 없이 죽으면 무조건 주는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간 내에 사망하는 것은 종신보험이 아니라 사망보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기보험이라고 하는 거죠. 자,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하는 문제도 자주 나오고요. 뭐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어가 나오니까요.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계정보험은 보험계약자 간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특별계정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형 상품에 투자를 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위험보험료 같은 경우 위험 사고가 났을 때 내는 보험료는 우리가 일반 계정에다가 넣겠죠. 그죠? 일반 계정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이 돈들 제외하고 우리가 이제 투자형 상품에 운영하는 부분들은 특별 계정에다 운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계약자 간에 이렇게 같이 섞어버리면 여기 위험성을 이렇게도 커버해주고 이렇게도 커버해주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엄격하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죠? 엄격하게 운영 계정을 구분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지 어긋나는 단점이 있다 이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생명보험 상품은 갱신형, 우리가 갱신하고 비갱신이 있는데요. 보험료를 매년 갈아타는 우리가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갱신형이 많죠. 근데 여러분들 암보험 들었다고 매달 보험료는 내지만 매년 보험료를 새롭게 갱신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갱신형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보험 상품들은 주로 비갱신형 상품이 많고요. 손해보험 상품들은 우리가 자동차 보험들 같은 경우는 1년마다 여러분들 갱신하잖아요. 그래서 갱신형 상품이 많다. 그래서 대부분의 생명보험 상품은 비갱신형 상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드는 보험이 어린이 보험이 있고 교육보험이 있습니다. 교육보험은 우리가 이제 저축성 보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 어려웠을 시절에 학비가 내기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은 뭐 고등학교 때까지 의무교육하는 경우도 많고 무상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교육보험의 그런 인기는 완전히 시들었고요. 그 대신에 그 어린이의 사고 같은 것들을 보장해주는 보장성 보험으로서의 어린이 보험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보험은 시들어들고 있고 어린이 보험은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교육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비보험자인 어린이가 대상이기 때문에 부모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교육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급하죠. 양육비 같은 것들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됩니다. 교육자금이 양육자금이 지급되고 보장하면서 계약은 소멸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보장성 보험인데요. 우리가 15세 미만 사망할 경우에는 해지 환급금과 책임 준비금 중에서 큰 금액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납입 보험료와 책임 보험금
기인하기 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중에서 둘 중에서 더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보험인데 어린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계약은 소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까 우리가 교육보험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계약이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린이 보험에서는 우리가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계약이 소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법률에 관한 거래에서 우리는 벌금에 처하는데요. 우리가 장애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징역이 아니라, 벌금이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험 사기 기억하실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보험 사기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근데 장애인 차별 같은 경우에는 중간입니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아까 우리가 보험 설계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보험 설계사인 척해서 영업하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년 1천만 원, 3년 3천만 원, 10년 5천만 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보험 가입 차별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를 이용하겠다. 자,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나 인가 이런 것들이 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차별 방지나 사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생명보험협회나 아니면 금융감독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장애인 보험 가입 차별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는 어디서 한다고요? 예,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설령 내가 생명보험협회를 모르더라도 금융위원회에서는 신고센터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도입 초기에는 퇴직연금은 처음에는 5인 이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5인 이상 고입했는데 지금은 다 퇴직연금 도입을 합니다. 1인 이상으로도 다 도입을 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5인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 10인 이상이 아니라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죠. 근데 그게 더 확대가 돼서 지금 퇴직연금 제도는 전 사업장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험금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보험금이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변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억하시고요. 적립금의 이율에 따라서 변동하는 것에서 자산 연계형 보험이 아니라 우리가 변액보험이라는 것은 보험금의 적립 이율이 아니라 투자 실적에 따라서 그 자산 운용 성과에 따라서 변동하는 보험 계획으로 자산 연계형이 아니라 실적 배당형. 그래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플러스는 알 수 있고 마이너스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변액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최저 사망보험금을 보증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대신에 우리가 해지 환급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변액보험은 기재된 해지 환급금을 최저 보증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 실적에 따라서 해지 환급금은 매일 변동합니다. 자,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특별 계정,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보험료라든지 아니면 뭐 보증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리비용 같은 거 일부를 빼고 나머지가 특별 계정에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뭐 전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액 또는 전부 뭐뭐만 의심하고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정으로 투입되는 것은 위험보험료나 이런 보증비용들, 사업비 같은 것들을 제외한 금액이 투입되는 거지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특별 계정 투입 보험료는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변액보험은 유가증권 펀드나 이런 거에 투자를 하는데 그 금액은 매월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매일 평가해서 계약자에게 부담합니다. 계약자에게 배분을 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사고 팔면 매일매일 사고 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적립된 금액을 매일 평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매월 평가하는 부분이 아니다. 자, 변동보험 계약은 일반 계정에서 운영한 실적에 따라 추가로 계산되는 계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변동보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보험 계약이 있고 변동보험 계약이 있는데 이 부분 기본보험 계약은 일반 계정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위험보험료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가 변동보험금 실적에 관한 부분들은 특별 계정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상품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뭐 한두 페이지에 여러 가지 상품들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서 근데 출제 시험 문제는 매번 한 5문제 이상씩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3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시면서 그런 부분들, 포인트들을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3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